이번 시간에는 리스트 컨테이너 객체를 살펴볼 텐데요. 리스트는 투플이랑 비슷한데 한 가지 면에서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걸 칠판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를 지우고 새로운 내용을 쉽게 고쳐 넣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리스트는 그 값을 새로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고친다는 의미랑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추가하거나 고치거나 삭제하는 이러한 동작이 가능한 컨테이너 객체입니다. 훨씬 활용 빈도가 높고요.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튜플과 마찬가지로 정수 3개를 담아보고 그리고 다시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괄호를 써가지고 리스트 객체를 만들고요. 그럼 A가 참조하는 리스트 객체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이때 첨자를 써가지고 그 0을 넣어주면 첫 번째 원소를 보여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 투플 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첨자의 범위는 0에서 2 사이가 되겠습니다. 첨자의 범위를 벗어나면 그 인덱스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여기 리스트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투플 때 안 해봤던 건데요. 투플도 마찬가지로 이게 됩니다. 자, 2차원 축이 2개인 경우에 인덱싱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len a를 해보면은 어, 첫 번째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항목이 몇 개이냐? 하나, 둘, 그래서 2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A0라고 하면은 첫 번째 원소가 이 리스트죠. 두 번째 원소가 요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소가 또다시 리스트니까 ren이라는 명령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는 3개가 있으니까 3이라고 알려주고요. 자, 이때 이런 관점에서도 또 이해를 하면 좋은데요. A의 길이를 알려달라고 하면은 얘는 그 행렬로 써보면 그 2행 3열인 그런 행렬이 됩니다. 자, 열 이런 말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자, 이제는 행이라 첫 번째 녀석이 0번 축, 그다음에 이 경우에 세로 축이 두 번째 축, 1번 축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데 자, 0번 축에 오는 게 2개, 1번 축에 오는 게 3개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자, 요 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2개일 경우에는 행렬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쉬운데요. 이게 더 많아지면 그 이후부터는 축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자, 이때 A0라고 해주면은 제로가 첫 번째 0번 축의 첫 번째 원소니까 1, 2, 3 객체를 나타내고요. 1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 그 객체를 참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A0, A1이라고 해주면 어떻게 돼요? A1이라고 해주면은 요 객체가 요 자리에 남는 거죠. 다시요. A1이라고 하면은 요 456이라는 객체가 요 자리에 남게 됩니다. 자, 요 객체에 대해서 0, 1, 2. 세 번째 인덱스의 값은 뭐냐? 0, 1, 2. 세 번째 인덱스의 값은 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 앞에 거가 어디까지 남기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요게 하나의 또 리스트 객체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 첨자를 붙여서 인덱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 무난하게 이해가 되죠?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A0 하면은 1, 2, 3 객체가 나오고요. 자, A0가 1. 방금 설명했던 부분이네요. 그래서 A0가 1, 2, 3 객체니까 거기에 1번 인덱스는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범위를 다 주는 거니까 모든 그 0번 축에 있는 모든 그 원소를 뽑아 오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A랑 A를 그 출력한 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전체를 다 뽑아왔는데, A 자체죠, 그죠? A 자체인데, 거기에 첫 번째 원소는 누구냐? 요 놈이죠? 예, 그래서 1, 2, 3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전체 범위를 주면 얘는 A랑 똑같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0을 붙이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A0라고 해주면은 A0, 1, 2, 3이죠. 자, 1, 2, 3이 여기에 남았고요. 그 1, 2, 3에 대해서 또 범위를 지정해 줬습니다. 자, 1, 2, 3에 대해서 1번 인덱스부터 끝까지 0, 1, 1번 인덱스부터 끝까지 그러면 2, 3이 뽑혀져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이 앞부분에 이런 여기도 첨자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는 똑같지만 요 앞에가 전체일 때는 얘가 다시 A로 이렇게 간주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인덱스이면은 그 첫 번째 원소 0인 경우엔 첫 번째 원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얘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뒤에 붙어오는 첨자의 해석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그 이런 식으로 값 하나씩만 지정할 때는 첫 번째 축은 1이고 두 번째 축은 2구나 라고 해서 값 하나를 뽑아오는 걸로 그 편리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이 부분이 두 번째 요 객체이기 때문에 그 객체 리스트 객체에 이런 첨자를 적용해서 나온 값입니다. 자, 처음에 얘기했듯이 리스트는 그 안에 있는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A라는 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A0에다가 100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것이 허용이 됩니다. 투플에서는 이 부분이 허용이 되지 않았었죠. 에러가 났었는데 리스트인 경우에는 허용이 돼서 바뀌어진 A가 참조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 보면 첫 번째 원소가 100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A0에다가 이렇게 또 다른 리스트를 넣을 수도 있겠죠. 투플과 마찬가지로 리스트 컨테이너 객체도 다양한 오브젝트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원소가 이 리스트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그 del이라는 명령을 쓸 수도 있는데요. del은 뒤에다가 이렇게 두면은 A0를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삭제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바꾸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del과 같은 명령도 잘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A0를 빼버리면 여기 2가 그 빠져 있었네요. 여기 2가 빠져 있었는데 요것을 빼버리면 2, 3만 이렇게 남겠죠. 자, 그리고 DLA라고 해주면은 이거 전체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나요? A 자체는 사라지지만 A가 참조하고 있던 요 객체는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고 아무도 이 녀석을 참조하고 있지 않다면 적절한 시점에 가비지 콜렉터라는 게 동작을 해서 참조하고 있는 녀석이 아무것도 없는 객체라면 메모리에서 그때 해제를 하게 됩니다. 자,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가비지 콜렉터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추가를 할 수도 있는데요. 추가하기. 자, A가 23인 그 리스트 객체입니다. 그럴 때 append라는 명령을 쓸 수 있는데요. append 끝에다가 추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을 append 하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객체가 바뀌는 거고요. 자, A가 다시 23일 때 insert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개를 넣어줄 수가 있는데 앞에 거는 인덱스고요. 뒤에 거는 넣으려고 하는 값입니다. 똑같이
1을 넣어주는데 그 어디에 위치를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게 insert입니다. append는 무조건 뒤에 추가가 되고요. insert는 0번. 그러면 첫 번째 위치에 이 1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훨씬 더 범용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편리하게는 얘를 쓰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리스트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리스트 객체가 만들어지고 A가 참조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고, 원칙은 이렇게 하는 거죠.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고요. 리스트라는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해주면 리스트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A가 할당 연산자를 통해서 이 생성된 객체를 참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때 A의 타입을 보면은 클래스 리스트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난번에 했던 튜플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때 그 리스트라는 클래스 이름에 갈로 안에 그 튜플 객체를 넣어주면 이 녀석이 리스트 객체를 새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마찬가지로 그 range 3이라는 것도 그 내부적으로는 이터레이터라는 게 들어 있었죠. 그래서 이 이터레이터가 들어 있는 녀석을 리스트 클래스의 생성자의 입력으로 넣어주면 리스트 클래스에 생성할 때 입력으로 넣어주면 그 리스트 객체로 변한 리스트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자, 이 이터레이터 객체와 관련된 내용이 제너레이터라고 있는데, 자, 요거는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을 한번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그 추가 방법인데요. 다음과 같이 하면 어떨까요? 처음에 빈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빈 리스트 객체를 만들었는데 0이라는 첨자를 써서 거기다가 1을 집어넣으시오. 이렇게 하면은 인덱스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왜냐하면 A는 지금 비어 있는데 인덱스를 전혀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범위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문자열이 있습니다. 문자열은 사실은 튜플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문자열들을 다 더하기를 하면은 이것들이 컨캐터네이션이 돼가지고 이렇게 쭉 이어진 하나의 문자열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더하기는 사실은 곱하기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자열 1을 곱하기 3을 하면 1이 3번 더해져서 똑같은 문자열 객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특징을 사용을 하면 그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는데 마이너스 1이 들어있는데 곱하기 3이라고 하면은 A가 원소가 3개짜리인 마이너스 1이 3개 들어있는 이러한 그 리스트 객체를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첨자를 써가지고 여기에 값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그 미리 입력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 두면은 필요할 때마다 append라는 명령을 써가지고 칸을 만들고 값을 집어넣어 주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append는 append 할 때 넣어주는 값이 그 매번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미리 칸을 만들어 두면 요 int로 만들어진 녀석이죠. 그래서 넣을 수 있는 값의 종류가 한 가지로 한정되게 됩니다. 자, 리스트도 객체였기 때문에 dir을 해보면은 지원 그 소속된 함수 목록을 보여줍니다. 자, 이터레이터가 들어있고요. len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iter 가로 열고 가로 닫고 len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요런 그 함수를 이 리스트 객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append는 방금 살펴봤습니다. 자, clear라는 그 함수도 있고요. copy라는 함수, count는 튜플 때 봤었죠. 어떤 그 값이 그 몇 개나 그 안에 들어있는지를 알려줍니다. extend라는 그 함수도 있고요. insert는 방금 봤고요. 다음 index는 튜플 때 봤습니다. pop이라는 녀석도 있고 remove, reverse, sort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다양한 함수들이 그 리스트 객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꺼내고 지우는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맨 뒤에 것을 꺼내고 지우게 됩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pop이라는 명령입니다. a가 이렇게 있을 때 a.pop을 하게 되면은 맨 마지막 원소인 5를 끄집어냅니다. 자, 끄집어내고요. 끄집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a의 내용 그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끄집어낸다는 게 꺼내 왔으니까 여기는 안 들어있겠죠. 그래서 1, 2, 3, 4까지만 남게 되고요. 팝 3을 여기다가 갈로 안에 아무것도 안 넣어주면은 기본적으로 맨 끝에 것을 끄집어내 오는데 여기다가 3이라고 넣어주면 인덱스가 3인 녀석을 끄집어냅니다. 0, 1, 2, 3 그래서 4를 끄집어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마이너스 인덱스를 붙이면은 끝에서부터 인덱스를 줄 수가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를 끄집어낸 상태에서는 3이 가장 마지막 인덱스가 되죠. 그래서 끄집어내면 3이 되고요. 자, 이 과정을 거치면 A에는 1, 2만 남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찾아서 지우는 명령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A가 이렇게 1, 2, 3, 4, 5가 있고요. 여기에 remove 3이라고 하면은 여기 3은 인덱스가 아닙니다. 3을 찾아서 그 녀석을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찾아보니까 가운데 3이 있죠? 그래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남는 게 1, 2, 4, 5가 남게 되고요. 또 remove 9를 찾아서 없애시오 라고 하면 이때는 9는 리스트 객체 없죠? 자, 없는 값을 지우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에러가 발생합니다. value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이때 x는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때 인덱스도 마찬가지였죠? 인덱스 9 하면은 9라는 값의 첨자가 얼마인지 알아오시오 알려달라고 하는 거였는데 마찬가지로 이 안에 9가 없을 때 위와 같은 에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아래와 같이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리무브가 아니고요. 인덱스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없는 녀석을 없애라고 하거나 없는 녀석의 인덱스를 알아오라고 할 때는 미리 존재하는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in이라는 그 명령이죠. 그래서 A 안에 9가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러면 false를 남겨줍니다. 자, 이번에는 정렬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sort라는 명령이 지원이 되는데요. 이렇게 순서 없이 나열된 그 A라는 객체에 대해서 sort를 적용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1, 3, 3, 4, 5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자, 이거는 그 전에 sorted를 앞에다 붙여가지고 괄호 안에 A를 넣었을 때는 그 A를 입력으로 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 줬죠. 정렬된 새로운 리스트 객체를 만들어 줬었는데 A sort를 하게 되면은 A 자체가 그 내용이 바뀝니다. 물론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진 거고요. A에 1, 3, 3, 4, 5라는 객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거를 리버스라고 하게 되면은 앞뒤를 바꿉니다. 13345를 543321 순서로 이렇게 뒤집고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sorted가 있네요. sorted A 하면은 이거를 다시 정렬을 해서 그 새로운 리스트 객체를 만듭니다. 자, 이때는 A 자체는 바뀌지가 않죠. 자, 그리고 그 clear라는 그 함수도 있는데 clear를 적용하면 그 안에 있는 원소들을 몽땅 지우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확장 extended 함수의 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A가 1, 2, 3, B가 4, 5가 있을 때 A extend B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그 리스트를 만듭니다. 튜플에서는 더하기 연산자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서는 exte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네요. 밑에 있네요. A는 1, 2, 3이었는데 A는 A 더하기 B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extend가 됩니다. 여기서의 그 더하기 연산자는 extend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잘 집중을 합시다. 자, A가 이렇게 되어 있고 B는 A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객체가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이 객체를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변수 A가 참조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 B라는 녀석은, B라는 변수는 A가 가리키는 객체를 역시 참조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때 print B, 그럼 B가 참조하는 객체는 1, 2, 3 객체니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자, 이때 A 첨자 0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은 A가 참조하는 객체의 0번째 인덱스를 가진 녀석의 10으로 대치하시오 라고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10으로 바뀝니다. 이 부분이 10으로 바뀝니다. 자, 그럴 때 print B를 하면 B도 역시 A가 참조하는 객체를 참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A를 통해서 요거를 참조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 바뀐 결과를 출력을 해 줍니다. 자, 오른쪽에서 id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면은 A의 id가 이 객체의 주소를 그 id를 알려주고요. B도 A가 참조하는 객체를 참조하기 때문에 요 두 개는 값이 같게 됩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요런 그림이 됩니다. 객체 1, 2, 3 요거를 통해서 리스트 객체 1, 2, 3이 만들어졌고요. 동그라미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A의 할당 연산자를 적용함으로써 A라는 변수가 이 객체를 참조하도록 했고요. B가 A를 또 참조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A가 참조하는 이 객체의 첫 번째 원소를 10으로 바꾸면 B도 역시 이 10으로 바뀐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랑 조금 다른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텐데요. 그냥 할당을 하지 않고요. 그냥 할당을 하지 않고 A.copy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위에서 1, 2, 3이라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죠? 하나 만들어졌고요. 다음에 A.copy를 하면은 그 별도의 객체를 또 만듭니다. 하나의 객체를 새로 만든 다음에 그 객체의 그 원소는 여기 A에 있는 원소들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1, 2, 3이라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갈로가 아니고 그 리스트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 다른 1, 2, 3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B가 참조하도록 할당 연산자를 썼습니다. B가 참조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B를 해보면 처음에 당연히 1, 2, 3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테고요. A0에 10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10을 집어넣으란 얘기입니다. 10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럴 때 프린트 B를 해보면
여기 바뀐 거랑 여기 바뀐 거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원래 들어있던 1, 2, 3을 출력하게 됩니다. 자, 이때 A의 아이디를 보면은 뭐 3915 끝나고요. B의 아이디를 보면은 768 서로 다른 객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